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5시 53분입니다. 예, 오늘 환율은 1450원이 넘었죠. 예, 그러니까 아마 올해 들어서 최고치입니다. 올해 들어서 최고치. 뉴스를 보면 탄핵 탓이다. 예, 남 탓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뭐 그러면 뭐하러 정책을 내놔요. 어차피 다 남 탓할 거. 자, 전문가들이 제일 힘든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하루하루 눈치 봐야 되니까. 자, 뭐 지금은 331.66 보다 낮고 318 여기요. 여기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위치에서 올라간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고 떨어진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그냥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신나게 내렸지만 뭐 없어요. 내일도 하루하루 눈치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보세요. 어느 쪽으로. 결국에는 주봉을 어디서 끝내느냐, 월봉을 어디서 끝내느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일봉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일봉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일봉은 일봉이고, 다음에 주봉은 주봉인 거죠. 그러니까 내일은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내일 가장 핵심이 되는 봉은 주봉이에요. 일봉이 아니라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봉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니라 내일 주봉이 아래 꼬리가 얼마나 생겨서 끝나느냐가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뭐 예를 들면 내일 개파락했는데 장대양봉으로 끝났어. 이것과 내일 갭상승했는데 장대양봉으로 끝났어. 전혀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이걸 볼 줄을 몰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일 종가가 320이에요. 근데 328에 시작해서 장대봉으로 내려꽂아서 끝났어요. 이렇게 320으로 끝나는 것과 312까지 빠졌다가 320에 양봉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종가만 봤을 땐 똑같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종가만 보고 320에서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328에서 시작해가지고 320에 끝난 봉은 그대로 장대봉인 거예요. 아래 꼬리가 없어요. 얘는 저가를 방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312까지 빠졌다가 320까지 올라간 봉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아래 꼬리가 이렇게 생기겠죠. 얘는 저가 방어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인지를 하시고 보셔야지 이게 뭐 얼마가 내렸고 얼마가 올렸고 이것만 봐서는 안 돼요. 봉의 형태, 봉의 위치, 그 다음에 아랫꼬리 윗꼬리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도 똑같이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 338, 318 아직 양쪽 다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유롭다. 남은 거는 아랫꼬리, 주봉의 아랫꼬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만 남아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야간 선물 거의 계속 보합이었어요. 예? 야간 선물은 계속 보합이었고, 제가 잠들기 전에, 예, 같이 대화하시는 분들에게 그랬어요. 어차피 새벽에 정해진다. 예? 어차피 새벽에 정해지니까 지금 보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근데 정말 새벽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오늘 하락은 주봉으로 봤을 땐 데미지가 크겠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주봉으로 봤을 땐 데미지가 커요. 왜냐면 현재가 장대 음봉이잖아요. 그러면 강한 매수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쨌든 예, 하방에 유리한 마감이라고는 예상이 돼요. 물론 오늘 또 나스닥이 엄청나게 급등해가지고, 예?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해가지고 내일 또 갭상승해가지고 난리를 치면 뭐 얼마든지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그냥 결과만 봤을 때는 아직은 하락에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 놓고 마감한 상태가 아닐까라고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대로 주봉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가 열립니다. 그죠? 보이시죠? 아래 여기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낮게 끝난다라는 거는 아래를 연다는 얘기고, 아래를 연다는 얘기는 저가를 깰 생각이 있다라는 거고, 저가가 깨진다라는 거는 예, 연말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목을 볼게요. 일목에서 볼 거는 오히려 큰 봉보다는 작은 봉, 네? 큰 봉보다는 작은 봉 쪽을 보겠습니다. 자, 30분 봉은 예, 어제 데드로 끝났잖아요. 여기 어제 끝났을 때 데드로 끝났어요. 그래서 요거 데드네? 이랬는데 바값했습니다 오늘. 예, 30분 봉 데드 바값했고, 1시간 봉도 데드 났어요. 근데 완성했잖아요. 1시간 봉도 데드 났고 완성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오류가 없고. 자, 이제 이거 데드 난 건가? 볼까요? 데드 났어요. 데드 났기 때문에 와, 많이 내리면 320.66 320.65요. 예? 많이 내리면 320.65까지도 노릴 수 있어요. 시간이 지체되면 예, 지금 수준이고요. 지금 수준. 지금 수준이고 반응하면 320대까지 노릴 수 있어요. 지금 데드 났어요. 예? 여기 120분 봉 데드 났습니다. 240분 봉은 예, 데드 내고 계속 내려가고 있죠. 골드 한번 냈다가 다시 데드 났습니다. 네. 여기 골드였다가 또 데드 났어요.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 기억하시죠? 날짜별로. 그래서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내일 333.80. 내일은 333.80이니까 내일 종가가 이거보다 낮다라는 거는 어쨌든 예, 아직은 일봉은 위쪽으로 방향을 잡지 못했다라고 해석해야겠죠. 아직 방향이 바뀌지 않은 거죠. 계속 데드를 유지하고 있어요. 결국에 어차피 이 바닥은 무너졌잖아요. 지금 바닥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새로운 바닥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죠. 다만 골드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뭐 3일봉, 주봉 여기는 다 아수라장이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아수라장입니다. 설명할 것도 없고, 지금은 이제 이주봉 계속 제가 지금 이주봉 이 데드 여부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333.08 아래로 보는데, 이게 333.08 아래는 이제 이주봉이고
그 상위봉들 중에 목표치가 이제 322.66인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22.66 아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표현할게요. 확신이 없으니까. 기대는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버스 골드난 거 있나? 볼게요. 3, 6, 2시간. 2시간 아직 골드 안 났네요. 네, 2시간 아직 골드 안 났어. 4시간. 하긴 뭐 다 됐고, 일봉은 아직도 대단한 게 없어요. 다음에 3일봉은 순항 중이고, 주봉도 순항 중이고, 2주봉은 골드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상위봉은 조용하다. 가격은 뭐 2380원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쳐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그어놨습니다. 예. 지우지 않고. 뭐 오늘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죠.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내일 주봉만 잘 마감하면 되겠죠. 월봉의 아랫꼬리가 뭐 그렇게 긴 게 아니라서 뭐 아직까지는 그래서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거래일이 6거래일 남았으니까 6거래일 동안 잘 눌러주기를 바라야죠. 잘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누를 수 있다가 아니라 잘 눌러주길 바란다. 네. 개인이 워낙 수급이 허접해서 하락을 주장하면서도 항상 뒤끝이 안 좋아요. 이거 개인이 계속 사야 될 텐데.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버스는 2490원. 예? 제가 이게 표시해놨잖아요. 솔직하게. 예? 이 위는 보유 영역이다. 예? 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그냥 나는 여기서 보유를 하겠다, 아니면 정리를 하겠다, 이런 판단만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 신규 매수는 좀 회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버스가 오르면 이제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라는 소리를 듣지만, 정작 쏟아져 가지고 2490원 아래로 내려오면 원망하게 돼요. 그 위에서 사면. 예? 그러니까 뭐 2500원, 2600원대에 매수한 사람들이 2490원 아래로 주가가 빠지면 원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빴다 좋다 나빴다 얼마든지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딱 기준에 맞게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그냥 기준은 계속 들이대는 거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거죠. 2490원 위에서 매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2600 얼마까지 올라가. 그러면 나 그때 매수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못 샀다 라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정작 본인 의지로 2600원대 매수해놓고 2490원 아래로 빠지면 분석이 쓰레기다 라고 또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이 능동적으로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결과가 안 좋아지면 계속 자기가 아닌 누군가에게 계속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분들에게 핑계거리를 제공해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뉴스를 보여주셨는데, 뉴스의 내용이 뭐였냐면, 계엄을 한다고 발표해놓고 계엄을 하지는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키겠다라고 국민한테 발표하고 내란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떤 여고 앞에서 여고생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거기 가서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 어떤 거리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란을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내란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코지를 하겠다라고 발표해놓고 해코지 하는 사람 실제로 있다고. 근데 정작 그렇게 해코지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도 범죄예요. 내가 어느 거리에 가서 해코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협박입니다. 협박죄가 성립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위법하면 범죄인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건은 다 일어났고, 그 사건이 결과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만족시키느냐, 아니면 범죄 성립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다 대고 의무부여를 하고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범죄 성립 요건이 이건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아. 그럼 죄가 없는 거고, 거기에 부합해. 그러면 범죄가 성립되는 거죠. 범죄가 성립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내란이다,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엔 내란 같은 거지. 제 마음속에는 대통령이 군대를 움직여서 어쨌든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다라는 건 내란에 가깝다라고 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 나름대로의 상상이지 이게 명확하게 내란이다 아니다라고 저 같은 사람의 법률 지식으로는 정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뭐 처벌받기를 원한다 뭐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범죄 같아 보인다, 내란 같아 보인다.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모르는 사람이 창전질한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그렇게 상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유를 한 거죠. 뭐 나중에 이게 처벌이 되든 처벌이 되지 않든 저는 의견이 없어요. 그건 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렇게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올해 뭐 개인적으로 그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몇 명의 사람들과 실제로 법적 다툼을 벌여봤는데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상대방은 절대로 범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죄가 있다고 막 공격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한다고. 그게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응? 아니, 상대방이 죄가 있어서 고소를 한 건데 고소당한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시고 이상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야당을 탓하고 야당은 정부를 탓하잖아요. 그거 다 가능한 거라고. 법률적인 영역에서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해서 여론을 이끌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명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국민 여론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뻔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그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관점이 없습니다. 왜 정부가 저렇게 하느냐, 왜 야당이 저렇게 하느냐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저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공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런 행위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를 가지고 접근해버리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뭐 가끔 찌라시도 막 뿌리고 카더라 통신으로 막 이렇게 막 흘려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받아봤을 때 나름대로의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얼마든지 저는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 상상했을 때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는 거죠. 의견을 내는 건 범죄가 아니에요. 의견을 개진하는 건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상을 이야기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건 범죄 성립 요건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고, 그 개진한 의견이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았느냐 틀렸느냐를 가지고 뭐 갑론을박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지. 그게 확실하다라고 설득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자, 정치 상황도 개판이고 경제 상황도 개판이고 미국 시장도 내리니까 오늘은 아주 시원하게 증시가 내렸습니다. 오늘 증시 하락의 포인트는 사실상 다른 건 없고 주봉이 장대음봉이 되어 있다예요. 내일까지 장대음봉을 잘 유지해서 아래 꼬리를 짧게 마감해주면 다음 주도 하락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오늘 흐름을 뒤엎어서 내일 상승 쪽으로 돌아서면 주봉에 아래꼬리가 생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는지 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종가, 내일 주봉의 형태 잘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뭐 고포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편안한 날이었을 거예요.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